안녕하십니까. 토익 예상문제 특강 11월 특강입니다. 저는 이명진이고요. 오늘도 8세븐 유형별 문제풀이 전략 알려드릴 건데 역시 3세트 준비했습니다. 단일 지문 letter 편지할 거고요. 이중 지문은 flyer 전단지죠.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신청서 한번 볼 거고 마지막으로 기사하고 스케줄 그에 관련된 뉴스 업데이트 3중 지문까지 알아보도록 할 건데 여러분 제 강의 들으시기 전에 문제 먼저 풀고 오는 거 아시죠? 소요 시간 12분에서 10분 정도가 좋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할게요. 순서 제가 미리 좀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2중, 3중 지문은 그냥 지나가도록 할게요. 미리 여기서 간단한 단계를 좀 훑어보고 나서 말이죠. 첫 번째 편지, 글의 속성을 파악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이 지문을 봤을 때 제일 처음 해야 되는 일이고요. 지문의 종류를 파악한다. 지금 같은 경우는 편지니까 뭐 보셔야 되냐면 수신자, 발신자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제목이 있는 경우는 제목 봐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편지도 제목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편지가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볼 수 없겠죠. 자, 그럴 때는 첫 문장 또는 두 번째 문장까지 읽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편지와 이메일의 차이점은 이메일은 제목이 나와 있죠. 근데 편지는 제목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아래 나온 지문의 첫 한두 문장을 읽어둔다. 까지 하고 넘어갈게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제목이 있는 편이죠. 스타일이죠. 그래서 월별, 그러니까 매월 나가는 subscription ending. 뭔가 subscription 구독하는 거죠. 그러면 월별 구독이 끝나는 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과 수신자, 발신자를 확인하시는데 보통은 dear, 즉 편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이제 dear 누구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름이 뭐 dear Mr. Mietz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자, 요 dear하고 붙어 있는 사람이 수신자가 되겠고요. 그 위쪽이 발신자 명이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아시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피어 박스, 사소한 박스 이용하고 있고요. 좀 내려가서 여기에 조던 매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수신자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Dr. Mr. Metz 이렇게 내용 이어지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게 편지 에 대한 기본 정보를 확인하고 자, 기본 정보 확인 단계에서는 본문 읽지 마시고요. 쭉 밑에까지 내려가서 누가 보냈나 봤더니 아까 저 위에 사소한 박스만 나와 있었고 수신자 반대편 위쪽에 그러니까 발신자 이름이 안 나와 있었잖아요. 발신자 이름이 여기 나와 있네. 에스터 팽이라는 사람이고 영업사원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associate라는 단어는 뭐 부, 조 이런 뜻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뜻 말고도 명사로 쓸 때 영업사원 또는 그냥 사원의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자, 영업사원이 보낸 편지를 여러분 보고 계셨고요. 자, 이렇게 기본 정보가 파악이 된 다음에는 첫 번째 문제를 읽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3단계인 거죠. 지문의 속성 파악하고 두 번째 기본 정보 파악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첫 번째 문제를 읽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을 때 봤더니 지금 미스터 미츠에게 보내진 편지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읽었어요. 그런데 보통 주제 목적 문제는 나중에 푸는 게 좋아요. 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보통은 우리가 보는 토익 지문은 다 비즈니스 글이잖아요. 비즈니스 할 때 보통은 주제 목적을 먼저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두 갈식으로 이렇게 유형이 이루어지는데 만약에 이 비즈니스 양식일지라도 내가 원하는 내용이 환불해달라는 내용이거나 아니면 배송 불만 아니면 어디에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뭐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하면 즉 상대방한테 뭐 얻어낼 게 있는 경우에는 아래쪽에 주제 목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를 만나면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그냥 맨 마지막에 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자, 주제 목적을 묻는 문제는 나중에 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1번 문제를 읽고 답을 찾아야 하는데 1번 문제가 주제 목적이니까 나중에 풀기로 밀어놓고 이제 2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번 문제 보시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미스터 미츠라는 사람이 이북 언리미티드라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왔니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가 how long이에요. how long 이렇게. 그래서 문제의 키워드를 찾고 보통은 보기를 읽지 않습니다. 자, 보기를 읽지 않는 이유 말씀드릴게요. 문제만 읽고 보기를 읽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왜냐하면 일단 시간이 오래 걸려요. 보세요. 자, 문제를 읽어. 그리고 이제 보기를 막 읽어. 일단 시간이 좀 흐르겠죠. 그 상태에서 본문으로 가요. 본문 가서 답의 근거를 찾고 이 내용과 어울리는
보기를 또 한 번 읽고 답을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읽었다고 또 안 읽고 이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보기를 읽지 않는 게 시간 단축에 좋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본문에서 봤던 단어와 혼동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아까 보기에서 읽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에 갔어. 다 읽고 다시 왔어. 어디서 많이 본 단어야. 이게 아까 읽은 건지 본문에서 본 건지 은근 헷갈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 혼동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도 보기는 미리 읽지 않는 게 좋은데 지금처럼 보기가 짧은 경우는 답이 이런 식으로 숫자로 나오겠구나. 이런 건 금방 눈치챌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 살짝 훑고 가는 것도 괜찮다 이 얘기죠. 그래서 어차피 뭐 질문의 의문사가 how long이니까 뭐 기간을 얘기하겠구나 정도는 알고 계시겠지만 보기가 짧다면 한번 스캔하고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보기가 문장으로 길게 돼 있다. 그럼 읽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 본문을 이제 읽을 건데 본문 보시면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뭘 해놨냐면은 표시해놨죠. 노란색 글씨로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자, 노란색 글씨로 표시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면 보통은 여러분 글을 쭉쭉 읽으면서 내가 아무리 잘 기억한다고 해도 머릿속에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으면서 답의 기준이 되는 단어들을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가 그거를 키워드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답을 찾을 때 가장 큰 힌트를 주는 단어예요. 그런 단어가 뭐가 있냐면 이따 한 번 더 정리해 드릴게요. 지금 너무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 지금 간단하게 푸는 거 보여드리고 이따 이중지문 풀 때 키워드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키워드는 답을 찾을 때 가장 큰 도움을 주는 단어인데 그게 보통은 고유명사. 만약에 질문에서 고유명사를 물어봤다. 그럼 본문에서 고유명사 찾으면 되니까. 두 번째는 숫자. 그 다음에 시간. 마지막으로 부정적 단어. 요 정도. 이게 가장 기본적인 절대 키워드거든요. 자, 이 단어 위주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나중에 답 찾기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그 이유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지문할 때. 자, 그러면 저희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저는 미리 제가 읽고 표시해 놓은 거니까 여러분 읽으면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Thanks for trying out. 우리 걸 한번 시도해 본 거예요. 프로그램을 써본 거죠. Free one, 1개월 트라이얼 서브스크립션. 정기 구독을 한번 써본 거예요. 이북 리미티드라는 서비스를 사용한 거죠. 보통 그러니까 전자북을 1개월 동안 무료로 읽어본 상태인 것 같죠? 그리고 We are writing to let you know. 우린 너한테 글을 이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 글을 쓴다. 뭐냐면 3월 1일 날 프리 트라이얼이 어떻게 된다? 무료 정기 구독. 이런 게 좀 끝나게 된대요. 이렇게 expire까지 왔습니다. 자, 여기까지 읽고 왔더니 우리 아까 2번 얼마나 오랫동안 미스터 메이츠가 이 프로그램을 사용해 왔니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겠죠. 문제를 미리 읽었으니까. 그래서 free 1 month라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당연히 1 month라고 안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뭐로 바꿨어? for 30 days.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꿔야 답 찾기가 어려워지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D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7번 단계죠. 보기를 보고 정답을 찾는다. 6번 단계 답의 근거를 찾는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질문의 속성 확인, 제목 있으면 제목 확인, 기본 정보 파악하시는 거예요. 네, 문제 읽고. 아시겠죠? 문제 읽고. 자, 보기는 읽을 때도 있고 안 읽을 때도 있다. 보통 길면 읽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본문 가서 답의 근거 찾는다. 다시 와서 보기 읽고 답의 근거와 가장 유사한 답을 찾는데 이때 답은 거의 똑같은 단어로 나오지 않는다까지 여러분 지금 공부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답 알아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이제 마지막 단계예요. 자, 제가 이거 왜 8번까지 보여드렸냐면 어떤 분들은 1번, 2번, 3번 문제를 미리 읽고 하신 분 계세요. 동시에 3개 다 풀려고. 근데 제가 해봤더니 안 돼요. 어차피 또 읽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문제 읽고 답 찾고 그 다음 문제 읽고 답 찾고. 그래서 저희 지금 2번 답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 3번 문제를 읽는 단계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미스터 메이츠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이 됩니까? 굉장히 흔한 스타일이죠. 거의 많게 나올 경우는 제가 토익 문제에서 7번까지 본 것 같아요. 이런 스타일의 문제. 자, 그러면 이 글을 읽는 사람이 미스터 메이츠인데 미스터 메이츠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라고 한다면 보통 상대방한테 뭘 시킬 때는 좀 아래쪽에 시키면서 처음부터 이거 해. 그럼 기분이 나쁘니까. 그 다음에 보통은 가장 정중한 건 would you? could you? 해주실래요? 아니면 please? 아니면 직원 같은 친구들한테는 you must, you should 이런 표현도 쓸 수 있겠죠. 어쨌든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권유하는 표현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시면 자, 주어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됩니까? 자, 이런 표현은 주어는 뭘 해야 합니까? must라든가 should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주어는 뭐뭐 해야 합니다. 이거 보통은 상대방한테 뭘 시킬 때는 정중하게 해야 되니까 수동으로 하면 더 정중해요. 돌려서 얘기하면 더 정중한 것도 있고요. 우주, 쿠주 이게 진짜 뭘 물어보는 게 아니죠. 해주시겠습니까? 이런 표현들 아니면 당신이 뭐뭐 해준다면 나는 고맙겠다. 근데 포인트는 여기죠. 상대방한테 시키는 거니까. If you, 그다음에 please 명령문 가장 흔한 스타일이죠. 아니면 please 대신에 요 단어 대신에 어차피 부사니까 뭐 simply라든가 간단하게 아니면 just라든가 이런 표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안 나와도 되고요. You must, you should 아니면 we urge you to, we ask you to 이런 표현으로 수동을 능동으로 표현해서 조금이라도 바꿔가지고 여러분이 답찾게 힘들게 만들어 놓는 표현들 알아두시면 좋겠는데 결국은 상대방한테 너 이거 해 라는 표현으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럼 미스터 미즈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받았습니까? 그러면 주인공이 you가 되는 순간부터 보통은 지문의 하단 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그 다음 이어서 읽을게요. 자, 그러면 15만 개죠? 15만 개 이상의 이북들에 대한 액세스를 계속하고 싶다면 이 액세스라는 게 이용하는 거죠. 접근하는 거니까. 한마디로 15만 개가 넘는 이북들에 대한 이용을 계속하고 싶으시면 아니면 오디오북들도 포함되어 있네요. On our service에 있는 simply fell out. 자, 여기 나오네요. 그죠? 지금까지는 지금 주체가 we, 그죠? we였어요. 근데 갑자기 바뀌면서 이거 해야 합니다. 그럼 명령문의 주어가 you니까 이쪽 좋겠죠? 그래서 you fill out the renewal card. 갱신 카드를 작성하라는 포인트죠. included with 여기 포함되어 있대요. 이 편지와 함께. 그리고 그걸 return it 뭐하래요? 제출하세요. 이 카드 되돌려 주세요. by the end of that month까지. 제가 이거 표시한 이유는 시간 표현이니까. to continue your subscription 계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상대방한테 시킨 내용이 나오고 있죠. 그럼 미스터 메이츠는 무엇을 하도록 요청이 됩니까? 그러면 fill out and return it 이라는 표현을 가장 잘 바꾼 보기를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거 하시면 볼게요. 첫 번째, 미스 팽한테 directly 메일로 보내라. 그죠? 메일로 보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confirm payment method. 자, 이건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냥 메일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chedule a meeting. 이것도 아니죠. 네 번째는 어떤 의견을 제공해라. 이것도 아니니까 가장 맞는 표현은 A번이 좋겠습니다. 그죠? 직접 해야 된다는 얘기는 어떤 것 같냐면 회신 카드를 사용해서 바로 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directly라고 한 것 같아요. 따로 뭐 연락을 하지 않고 이걸 보내야 하는 거니까. 그리고 일단은 다른 번호가 너무 안 되니까 A번이 가장 어울리는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A번이 되겠고요. 그리고 아까 안 읽은 뒤에 마저 읽고요. 다 읽고 나서 주제, 목적, 문제 풀기로 했었죠. 그래서 you can choose from 1 month, 6 month, 아니면 full year subscription, 즉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 선택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이 글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럼 상대방한테 결국은 너 갱신해라. 우리 좀 있으면 너 끝난다. 끝나고 너 끝난다가 아니라 너의 정기 구독 기간이 끝난다. 그래 요거 중에 선택해라. 전체적으로 상대방한테 갱신해 주세요. 우리 프로그램 이용해 주세요. 라는 표현으로 목적을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을 한번 골라볼게요. A번에 그에게 free trial, 무료로 한번 써보세요 라고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미 했던 거니까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보내는 편지였죠. Number B, 그한테 resubscribe, 다시 정기 구독 좀 해주세요 라고 remind, 말해주기 위해서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C번에 새로운 서비스를 광고하기 위해서 아니고 네 번째 그에게 너 늦었어 빨리 돈 내 라고 늦은 지불을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했는데 정답은 당연히 B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싱글 지문 푸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자, 더블 지문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키워드 찾는 법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3중 지문에서는 연계 문제 2개 찾는 법 이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라이어 전단지하고 애플리케이션, 전단지 보고 나서 뭔가 신청한 내용을 보실 건데요. 일단 이중 지문은 싱글 지문하고 푸는 게 딱 하나 다른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우리 싱글 문제 풀 때는 1번 문제 읽고 답 찾고 그다음에 2번 문제 읽고
답 찾고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지문이 2개라 그걸 할 일단 시간이 없고요. 대충 문제가 1번에서 나올지 2번에서 나올지 사실 모르는 거잖아. 문제에 대한 답이. 그래서 문제 3개를 미리 읽고 나머지 2개 읽고 이런 식으로 포지션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점, 가장 큰 다른 점은 지문이 2개이기 때문에 문제 포지션을 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시간 효율적으로 봤더니 문제 3개를 미리 읽고 그리고 나서 첫 번째 지문을 읽은 다음 나머지 2문제 읽고 2번째 지문 공략하고 이게 좋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만 신경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비슷해요. 일단은 2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하셔야죠. 위의 지문은 무엇이고 아래 지문은 어떤 내용인데 이 2 지문의 관계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관계가 중요하다. 그리고 문제는 3개 먼저 읽고 지문 첫 번째, 나머지 2문제 읽고 2번째 지문 이렇게 읽는 거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싱글 지문과 다른 게 연계 지문이니까 분명히 2 지문을 다 읽어야 나올 수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연계 문제라고 부르는데 보통 연계 문제는 딱 보는 순간 느낌이 와요. 어떤 느낌이 오냐면 분명히 나는 문제에서 찾으라는 답의 근거를 본문에서 찾았어요. 그런데 답이 모자라. 뭔가가 이게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럴 때. 그래서 부정확, 불충분한 표현들이 있어요. 답이 근거가 확실한 게 답이 없다는 거죠. 이거 여러분이 실력이 부족해서일 때 말고요.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참고되는 자료만 주고 나머지는 the other 지문에 가서 찾아라 라는 이런 사인이 나올 때 이게 연계 문제가 되겠구나 라고 짐작하시면 되겠다는 말이죠. 이따 한번 해볼게요. 좋아요. 그러면 fly 전단지하고 애플리케이션 기본 정보 파악해야 되니까 벨라 바이니어드 이건 뭐죠? 포도주 만드는 이 야드가 뭐 밭이고 바인이 포도 만드는 거니까 포도 그 농장 정도 될 것 같죠? 올가닉 와인 거기 유기농 와인하고 fresh produce 신선한 농산물이라는 뜻입니다. produce는 동사로 쓰면 생산하다의 뜻이지만 우리 토익 공부하는 사람은 적어도 이 실전 예비 특강 요거 토익 예상문제 특강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 정도는 기본으로 꼭 아셔야 돼요. 명사로 쓰이면 농산물이 있고요. 기본적으로 불가산 단어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런 내용이 나오겠구나. 그거에 대한 전단지구나. 그러니까 뭔가를 광고하겠구나. 라는 식으로 기본 정보 파악하시면 되겠고 중간에 뭐 좋은 내용이 쭉 나오고 있겠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글을 마지막으로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광고 문구 나오고 뭐 혜택 나오고 마지막으로 또 서술형 문장이 나오고 지금 비서술형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죠. 이렇게 문장이 지문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신청서라고 있어요. 그래서 요 바이니얼 사이트에 가서 멤버십 신청을 한 사람의 이름 정도는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의 이름은 항상 미리 읽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을 근거로 문제를 외우기 때문에 정보 파악할 때 이름 알아두는 거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노트 뭐 하세요라는 강조하는 부분 노트 주목하세요 뜻이죠.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신청서가 끝나고 있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기본 정보 파악하시고요. 문제를 3개, 2개로 나눠 읽는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문제 3개 미리 읽을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주제 목적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양식 아까 2가지씩. 근데 이런 경우는 후반부에 답이 나오기 때문에 결론은 주제 목적은 맨 나중에 푸는데 조심하셔야 될 게 이 나중이 진짜 맨 나중이 아니라 첫 번째 지문 후에. 알겠죠? 그래서 지문 1이라고 쓸게요. 지문 1 후에 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째 5번 그리고 벨라 바이니얼드에 대해서 무엇이 암시가 되어 있습니까? 자, 서제스트가 주장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암시하다, 주장하다, 제안하다 이 뜻 있죠? 제안하다. 보통은 제안하다. 그런데 토익 독해에서 이렇게 나오면 암시된 걸 찾아야 돼요. 뭔가 뭐 또 주장한 거 찾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암시하다. 그럼 다음 중 사실은 맞는 것은 진입한별 문제죠.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자, 이렇게 키워드가 없어요. 선생님, 벨라 바이니얼드가 키워드 아닙니까? 고유명사니까. 고유명사라고 해도 그게 제목이고 그 회사에서 광고하는 거면 계속 그 회사 얘기일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소재명사라고 부르죠. 자, 소재명사는 키워드가 될 수 없다. 왜? 워낙 반복될 거니까. 그래서 어디서 반복되는지 엄청 많이 나오는 그 단어를 가지고 이 주변에서 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우리 그냥 넘어가기로 합시다. 그래서 5번 문제는요.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 언제 푼다? 아니 키워드가 없는데 어떻게 풀어? 맨 다 읽고 나서 맨 나중에 그냥 정리하면서 풀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4번 넘어가고 5번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가 없는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 질문은 나중에 푼다 정리하고 6번 가는데 6번 봤더니 이 벨라 바이니어드 멤버십의 혜택 요거 보시면 되겠다. 그죠? 혜택. 근데 혜택이 아닌 거 문제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왜 어렵냐? 일단 두 번째 문제가 보기가 길어. 그리고 키워드가 없어. 다 읽고 나서 뭘 풀어야 돼. 뭐 그러니까 어렵죠. 그리고 이건 또 나트루 문제니까 아닌 거 3개 찾아야 되고 뭐 긴 거 하나 찾아야 되고 그러니까 긴 거 3개 아닌 거 하나 이것도 굉장히 시간을 요하잖아요. 자,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는 정말 단어가 어려워서 문맥이 어려워서 어려운 문제도 있지만 시간을 요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좀 어렵게 느끼잖아요. 맞죠? 동의 가능하죠? 좋아요. 그러면 6번 문제의 답을 먼저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나서 지문 1 읽고 나머지 4번, 5번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true, not true 문제 키워드가 있는 경우 해당 키워드와 관련된 근거를 찾아. 그래서 키워드는 benefit이죠. 그러니까 benefit 나올 때. 그렇다고 또 benefit이라고 본문에서 주진 않을 거예요.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지니까. 그러니까 그와 비슷한 유사 단어를 본문에서 찾아서 보기와 빠르게 비교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3개 읽은 거 좀 정리 좀 할게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읽었냐면 첫 번째가 전단지, 그리고 두 번째 전단지 읽고 나서 신청서 쓴 거, 그리고 문제 4번, 5번, 6번 이렇게 읽은 상태고 자, 문제 푸는 순서 6번이 가장 먼저 풀려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4번, 5번은 둘 다 맨 나중이라고 했으니까 뭐 풀기 쉬운 순서로 풀죠. 4번을 먼저 풀건 아니면 5번을 먼저 풀고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6번이 가장 많이 먼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좋아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절대 키워드 이중 지문에서 말씀드린다고 했죠. 절대 키워드 이게 뭐냐면 답 찾을 때 가장 도움을 주는 단어, 힌트를 주는 단어인데 그게 왜 그런 거 하니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우리 선생님이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라고 했었는데 이 토익 영어 지문이요. 보통은 영어로 주어진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영어로 주어진 정보 속에 나는 뭘 파악해야 하냐, 뭐 사실관계, 상황 이런 걸 파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사실관계를 보려면 등장인물, 소속, 그래야 뭐 미스터 킴하고 미스터 배하고 어떤 관계에 있고 소속이 어딘지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황을 알려면 장소와 시간 같은 거 알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거를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등장인물은 보통은 고유명사, 소속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상황을 알려주는 숫자, 시간. 그리고 부정적 단어야말로 비즈니스에서 부정적 단어를 언급했다는 건 주제 목적과 직결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이건 분명히 주제와 직결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키워드 표시해 놓고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벨라 바이니어드는 어디에 있냐면 굉장히 아름다운 계곡에 있대요. 네, 여기 나파 카운티. 카운티는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주, 스테이시 있고 그 밑에 카운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파 카운티에 있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벨라 바이니어드라는 포도주 농장이 invite you to 당신을 초대합니다. Join in our exclusive wine membership 프로그램에 와인 클럽 멤버십 프로그램에 초대한대요. 그럼 사실은 여기서 주제 목적이 나오고 있네요. 프로그램에 가입해라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invite you to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당신이 뭐뭐 하도록 초대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게 들어있는 거죠. I would like you to join us 하고 똑같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뭐 전단지이기도 하고 광고 바로 나오고 있는 거죠. 조인해 주세요. 이렇게 Our club members can enjoy. 우리 클럽 멤버가 되면 quarterly 이거 시간적 표현이기 때문에 제가 키워드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shipment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분기별로 배송이 된다는 얘기예요. 와인 배송이 된대요. 그것도 가장 좋아하는 잘 나가는 와인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주 조심스럽게 curated 선별됐다는 거죠. Only for our 멤버들만을 위해서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게다가 즉 quarterly wine selection 분기별로 와인이 선택돼서 가는 것 이외에도 members will also enjoy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첫 번째 혜택이 되겠죠. 그럼 또 하나의 혜택이 나온다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여기서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지금 저랑 공부하니까 이 혜택이 나오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지만 혼자 공부할 때 혹시 이 단어가 나오면 어떤 단어? also가 나오면 이거 보통 나트루 트루 문제에 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아닌 것은 찾기 할 때 맞는 내용 아닌 내용 막 고를 때 보통은 맞는 내용 한 2개는 모여 있고 아닌 건 아예 언급이 안 돼 있고
근데 나머지 하나의 근거가 좀 어려우면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것들을 문제로 내기 위한 장치가 also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설명드릴게요. 문제는 여러 개를 내야 돼요. 그런데 지문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를 확확 바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 기승전결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나는 아까 냈던 문제와는 다르게 문제를 내야 되는데 주제를 확확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추가 장치로 잘 사용하는 게 also입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또한 이것도 있어. 그러니까 also가 남발이 되면 또 등장하기 시작하면 아, 이거 뭔가 사인이구나. 답이 나온다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혜택들을 또 한 번 알려주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혜택들을 봤더니 periodical 정기적인 와인 테이스팅 이벤트도 하고요. 이건 제가 일부러 노란색에서 공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프리가 나오면 좀 눈여겨보시고요. 이게 with food pairing 잘 어울리는 음식이니까 음식 궁합이죠. 이거랑 맞춰서 공짜 투어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nnually 해마다 이루어지는데 원래 이 투어의 가격이 1인당 100불이에요. 근데 이게 공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인 purchase에 대해서 더 낮은 가격 책정이 돼 있다는 거죠. 20% off를 받겠대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priority access. 이게 우선이죠, 우선순위. 우선순위로 이용할 수, 접근할 수 있다. 어디에? exclusive, 아주 독보적인 콘서트래요. 그리고 이벤트. 어디서 열리는? 이 와이너리에서 열리는, 이 포도주 공장에서 열리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노란색 한 것들, 무료, 돈에 관련된 숫자, 그리고 또 lower, 이것도 더 낮은 거니까 돈에 관련된 것 같기도 하고, 또 하나는 lower라고 얘기하면 비교 표현이죠. 이게 강조가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더 낫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비교급, 추상급이 나오면 아, 이것도 정답과 직결될 수 있구나. 적어도 답의 실마리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 한번 할게요. 무료, 그다음에 비교급,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봤더니 이제 혜택이 언급되고 있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문제랑 한번 직결해서 볼게요. 이쯤이면 혜택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what is not included, 포함된 것이 아닌 것을 여러분 골라야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일단 discounted prices, 이거 나왔네요. lower pricing, 이거는 있네. 그죠? 표시할게요. 그다음에 regular shipping on wine delivery, 이거 shipping에 대한 내용은 없지만 아까 우리 이전 본문에서 읽었죠. 제가 말씀드렸죠. 4개 중에 3개를 골라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하나 언급은 안 돼요. 2개는 몰려 있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데서 나온다고. 이런 게 굉장히 전형적인 출제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early entrance, 일단 4번 잠깐만 볼게요. 이 early entrance, 이건 미리 먼저 들어갈 수 있다. 아니 티켓을 더 일찍 구매할 수 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priority access를 다르게 표현한 내용입니다. 어디로? 자, exclusive, concert and event를 뭐로 바꿨어? special로 바꿨죠. 이건 다음에도 이렇게 바뀔 확률이 많으니까 같은 의미를 지닌 다른 표현들은 평소에 좀 외워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치환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paraphras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렇다면 지금 요거 언급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regular shipping, 이거 아까 quarterly, 분기별로 뭔가 온다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정답은 C번 같죠? 그래서 요거는 와인 테이스팅에 대한 내용이 나오긴 하는데 정기적인이라고 했지 free라고 언급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보나마나 정답은 C번일 건데 제가 아까 정기적으로 쇼핑이 온다 라고 말씀드린 거의 근거를 먼저 보여드리고 나서 정답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quarterly shipment라고 첫 부분에 나오네. 아, 이게 가장 큰 혜택인가 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추가로 also라고 해서 들어갔던 거니까 자, 답의 근거를 또 하나 찾았네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 우리는 아닌 걸 골라야 되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저희 지금 4, 5, 6번 중에 6번 문제가 가장 먼저 풀렸고요. 자, 요거 나저 다 읽고 나서 지금 여기까지밖에 안 읽었으니까 다 읽고 나서 4번, 5번 답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멤버들은 아까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다 읽은 건 약간 흐리게 미색 처리했고요. 그리고 새롭게들 읽는 부분은 샛노란색으로 했으니까 아, 그래서 색깔이 좀 다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멤버들은 요 정도 와인을 받는데 분기마다 4병에서 6병 정도를 받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레귤러 멤버면 $200를 내야 되고 한 4병의 쿼터리, 분기별로 4병의 포도주를 받고요. 프리미엄 멤버일 때는 6병, 분기마다 6병을 받는다.
근데 이게 회원비가 300불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상 픽업할 수 있다. 쉽먼트로 오기도 하지만, 즉 배송으로 오기도 하지만 directly 픽업할 수 있다. 자, 뭐 하기 위해? 쇼핑 피를 절약하기 위해. 그러니까 배송비가 또 있나 봐요. 그래서 만약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와인 셀렉션, 뭐 어떤 게 배송이 되냐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좀 더 필요하다면 웹사이트에 방문해 주세요라고 이제 전단지가 끝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다 읽고 나서 4번, 5번 풀기로 했는데 5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벨라 바이니얼드, 왜냐면 금방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 세세한 거 먼저 풉시다. 그럼 벨라 바이니얼드에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골라야 돼요. 그럼 와이너리에서 종종 콘서트를 한다. 아까 콘서트 얘기 들은 것 같아. 오케이, 들은 것 같아. 일단 들은 것 같아.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they have been in business for over a decade. 자, 시간 표현 집중으로 10년 이상 얘기 없었는데. 세 번째, 그런 표현이 있었다면 우리가 미리 표시했겠죠. 그러니까 제가 고유명사 숫자, 시간, 부정적 단어 위주로 표시하라는 얘기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웹사이트 얘기 없었고요. 네 번째는 와이너리 투어를 하긴 하는데 그게 와인 클럽 멤버들을 위해서만 온리 투어한다, 온리 제공한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와이너리 투어를 호스트, 주최합니다. 누구를 위해서만? 와인 클럽 멤버를 위해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와인 클럽 멤버들한테만 주는 건지 아까 뭐 읽은 기억은 나는데, 근데 여기 봤더니 와인 클럽 멤버가 되면 무료 투어를 해준대요. 그 원래 가격은 100불이라는 거예요. 1인당 100불인데 멤버가 되면 무료니까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1인당 100불씩을 받고 투어를 시켜준다라는 내용을 유추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A번이 맞고요. 그리고 D번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멤버가 아닌 사람들도 해주니까 투어를 시켜주는 거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 A번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풀표 의식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 5번의 정답이 A인 것까지 확인하셨고 전단지 다 읽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용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invite you to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주제 목적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지만 제가 맨 밑에까지 풀어야 안전하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안전하다 그래서. 자, 지금은 처음에 목격됐던 그 단어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 invite 나왔다고 막 invite 또 찍고 막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 정답 알아볼게요. 사람들을 투어에 초대하기 위해서. 투어는 혜택의 일부고요. 멤버십에 가입하라는 얘기니까 뭔가 가입과 관련된 내용이 나와야겠어요. 와인 페어링, 어떤 와인끼리 서로 어울리는지 페어, 짝 해주기는 뜻이죠. 서로 어울리는지 팁 공유하기 위해 팁들을 아니고요. 마지막은 멤버십 프로그램을 프로모트 뭐하기 판촉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D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지문까지 읽고 문제 3개에 대한 답을 구했죠? 여기까지 구했네?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7번, 8번 문제를 먼저 읽고 들어가야지. 또 정신 못 차리시고 막 들어가시면 안 돼요. 7, 8번 읽고 들어갑니다. 7, 8번 아직 안 읽었으니까 먼저 읽고 신청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미스터 밀러의 멤버십. 이거는 미스터 밀러가 신청한 거를 보고 풀 수 있는 문제죠. 그래서 지금 내용 갖고는 못 풀고요. 보통은 그 아래 2개의 문제는 두 번째 지문에서 풀리거나 아니면 연계 문제로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문 1만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두 문제의 답이 1에서 나올 리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8번 문제, 미스터 밀러는 그 멤버십에 얼마나 돈을 내야 합니까? 이것도 멤버십 신청서 읽고 풀어야 할 것 같죠? 좋아요. 그러면 저희 멤버십 아까 우리 이름까지 확인했었고 주소 나중에 물어보면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문제에서 주소 물어보는 거 없었죠? 넘어갑니다. 첫 번째 초이스 픽업 데이. 이거 픽업 데이를 첫 번째, 두 번째 초이스 할 수 있나 봐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나는 프라이데이에 갔으면 좋겠어요. 자, 미국은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는 체크하는 게 X예요. 우리는 X는 그냥 안 간다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체크, 영어는 이렇게 쓴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그럼 프라이데이고 두 번째 혹시 그날 안 되면 주말에 가겠다 이런 내용이죠. 토요일 날. 그리고 멤버십 타이어가 여러 가지 겹겹이 쌓여 있는 층이에요. 그러니까 멤버십 타이어 그러면 멤버십 단계 여러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2단계다. 프리미엄 단계라고 돼 있어요. 아까 우리 레귤러하고 프리미엄 읽은 것 같은데 기억나시죠? 좋아요. 그러면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미스터 밀러가 멤버십에 얼마를 내야 할지 요거 아까 읽었던 내용과 겹쳐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키워드 표시했던 그쪽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만약에 프리미엄 멤버라고 하면 여기 있다. 300불 내고 6병 분기별로 가져가라 라고 했었죠? 언급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정답 C번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연계 문제 나왔습니다. 지금 연계 문제. 근데 연계 문제는 보통 이렇게 굉장히
간단한 절대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나와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얘기죠. 근데 왜 연계 문제를 못 푸는가? 보통은 연계 문제 풀 때쯤 되면 우린 이미 당이 너무 떨어져 있어. 그 멘탈 붕괴가 된 상태예요. LC도 듣고 앞쪽에 싱글 지문 좀 어려웠고 싱글의 마지막 지문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일단 지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에 대한 몰입도가 떨어지고 그래서 우리한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거니까 사실 여러분이 고득점을 좀 원하신다면 연계 문제 쪽에 좀 배점이 많기 때문에 문제 푸는 순서를 5, 6 풀고 나서 그리고 더블, 그러니까 연계, 이중 연계, 그리고 삼중 연계, 그 마지막 싱글 이렇게 푸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계 문제 하나 나왔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7번 여기 이 사람의 멤버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읽고 풀어야 할 것 같죠? 지금 반밖에 안 읽었으니까 나머지 읽고 풀어봅시다. 픽업은 보통은 아까 데이만 선택했었는데 표시했는데 요즘에서 요즘밖에 안 된대요. 이건 회사 측에서 note, 주목하라고 써놓은 글이죠. 그리고 please provide, 이게 신청서입니다. 멤버들의 이름을 좀 제공해 주세요. 너네 식구 중 please note that. 그리고 이 사람들만 the only person이 되는 거예요. 뭐 할 수 있는 pick up your quarterly wine. 그러니까 내 대신 누구 대리인이 가도 되는데 우리 식구만 된대요. 굉장히 까다롭네. in your place, 너 대신에란 뜻이죠. 그러니까 네 자리에 식구들이 와서 가져갈 수 있어 라는 표현인데 그런 이름을 좀 써봐. 그래서 식구니까 이제 밀러 이렇게 되겠죠. 제임스 밀러라고 세로나 밀러의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페이먼트, 가격을 결제할 건지 써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그 정보가 있나 봐요. 그러면 멤버십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쿼럴리 와인 픽업은 제한되어 있다. 어디에? 주중에만 제한되어 있다. 근데 아까 우리 세러데이에 표시한 거 보셨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아닌 것 같고 only authorized person may pick up. 단지 권한이 있는 사람만 픽업할 수 있다. 픽업해야 할 수 있다. 당연히 정답이죠. 이 사람이 바로 authorized person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와인 6병이 허락된다. 맞죠? 300불 냈으니까 프리미엄이니까. 그런데 per month 이것 때문에 안 돼요. 이런 거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막 읽고 나서. 그럼 흥분해가지고 내가 많이 읽었다고 막 찍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리고 D번, 그리고 오히려 내가 봤던 단어가 반복이 되면 오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같은 단어가 반복되면 말이죠. 그리고 D번은 멤버들이 members 여기 S 붙일게요. 자, 멤버들은 그들 자신의 와인을 produce. 여기서 produce는 생산하다의 뜻이죠. 아까 제목에서 봤던 produce가 농산물이었던 걸 같은 단어로 현혹시키기 위한 오답 사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 몇 번이다? 보고 볼게요. 여기. 여기서 다음 중 사실인 것은 해서 먼저 근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요거 프라이데이, 세터데이 요거 아닌 거 좀 보여드리고 답 찾을게요. 그리고 나서 정답은 B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중지문 문제 우리 마지막까지 다 풀어봤어요. 그 연계 문제는 절대 키워드 중심으로 굉장히 쉽게 나온다. 한번 느끼셨죠? 그러니까 포기할 게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삼중지문입니다. 삼중지문 문제풀이 전략. 이중지문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연계 문제가 일단 2개가 되겠죠. 지문이 3개니까 뭐 이렇게 걸거나 아니면 이렇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고요.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연계 문제 2개 정도 있고 최소 2개, 많게 3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포지션. 지문이 3개니까 둘, 하나 이렇게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화면 보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세 지문의 기본 정보와 관계 파악은 정말 중요하죠. 이런 거 파악 안 하고 계속 읽어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문을 읽기 전에 문제를 먼저 읽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그리고 문제 포지션 좀 투툭 원으로 가자. 선생님 저는 그렇게 안 읽고 뭐 5개 다 읽고 할래요. 그래도 시간이 된다면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기한테 맞는 스타일이 있는 거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했더니 가장 효율적이더라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개 읽고 지문 1, 그리고 또 2개 읽고 지문 2 이렇게 가시는데 만약에 문제를 2개를 읽었어요. 2개 읽고 나서 이거에 대한 답을 다 찾았어요. 여기까지만 읽었는데. 그래서 이제 3번째 문제를 읽으려고 갔는데 3번째 문제에서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문 2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지문 2로 바로 간단 말이야. 그럼 여기를 빠뜨리고 가는 거예요. 여기를 빠뜨리고 가면 무슨 일이 벌어져? 연계 문제가 절대 안 풀립니다. 그럼 위에 가서 또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무조건 3번째 지문, 3번째 문제 읽기 전에 그러니까 뭐 해당 포지션의 문제를 읽기 전에
무조건 완독한다. 이런 얘기가 바로 다음 지문으로 가기 전에 반드시 전 지문을 완독한다 라고 제가 써놓은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연계 문제는 최소 2개 이상입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요. 이렇게 연결해서 나올 수도 있고 1, 3번으로 연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3개를 다 봐야 풀 수 있는 문제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좀 어렵게 나온다면 말이죠. 이해되셨죠? 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아티클, 기사, 그리고 일정표, 그리고 뭔가 뉴스를 업데이트한 내용 이 3개 질문을 갖고 풀어보도록 할게요. 질문 3개니까 여러분 보시기 힘들거나 저도 좀 헷갈려서 저 여기 오른쪽에 플래그 달아놨으니까 아 지금 몇 번째 질문이구나 이렇게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목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미래 느낌이 강해요. 아시겠죠? 미래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next, 여기 또 마침 next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다음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를 도쿄에서 개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올 것 같죠. 그런 기사고 그리고 지문이 이렇게 끝나고요. 아티클이. 두 번째는 스케줄이에요. 일정표인데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가 여러분 뭐죠? 패자 탈락 경기 방식이죠. 붙고 올라가, 그러니까 이기고 올라가고 또 이긴 팀끼리 해서 올라가고 그죠? 그러니까 승자 진출식 경기 방식입니다. 그래서 파이널 결승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쿼터 파이널도 있고 준결승, 준준결승 다 나와 있네요. 제가 지금 기본 정보 파악 단계에서 굵은 글씨 위주로 훑고 있습니다. 파이널, 진짜 파이널도 나오고요. 자, 세 번째는 뉴스. 그러니까 뉴스 업데이트를 했는데 제목이 바스켓볼 얘기예요. 지문 관계 지금 이해되시죠? 언제 도쿄에서 열린다. 그다음에 결승전, 준결승전, 준준결승전 스케줄. 그리고 그에 대한 뉴스를 다루는 내용까지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문제를 둘, 하나 이렇게 읽기로 했으니까 2개 먼저 읽어보면 아티클의 세 번째 줄, 첫 번째 단락의 세 번째 줄의 host는 어떤 뜻인가요? 를 물어보고 있고 두 번째는 도쿄 스테디움에 대해서 바뀌는 사실이 아닌 거를 찾아야 합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문제 2개 정리하셨죠? 아티클, 스케줄, 뉴스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 읽었기 때문에 좀 미색 처리. 여기서부터 키워드 표시하면서 읽어볼게요. 도쿄라는 도시죠? 도쿄가 현재 뭘 겪고 있다? 아주 광범위한 막대한 공사를 하고 있대요. To rebuild, 다시 짓겠대요. It's 도쿄 스테디움을 to prepare, 뭘 준비하기 위해 다가오는 upcoming, next, 미래 느낌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를 which will take place. 자, take place는 제목에 있는 host, 주최하다의 다른 표현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주제문은요. 제목과 연결되고 제목에 나왔던 내용이 다른 단어로 첫 번째 단락에 반복이 된 게 만드는 게 전형적인 기사, 논리적인 기사의 내용이죠. 근데 May of this year, 금년도 5월에 열린대요. 그럼 아까 우리 뉴스 업데이트에서 봤던 그 날짜하고 딱딱 맞아 떨어지죠. 그리고 while은 뜻이 2개예요. 동안에 아닌 반면에. 자, 도쿄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 협회가 도쿄의 야구협회가 지금까지 노력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를 off the ground. 그러면 뭔가 비행기가 이륙할 때 get off 하는 거잖아요. take off, 이륙하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시작, 착수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듯이. 그래서 수년 동안 이 프로젝트를 좀 해보려고 했지만 it was the opportunity. 이게 바로 뭐냐면 투 이하의 기회입니다. 뭐냐면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를 주최하기 위한 기회였다. 뭐냐? that 이하가 즉 투자자로 하여금 이 프로젝트가 신속히 처리되게끔 만든 건 그동안 도쿄 농구협회가 아니라 바로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를 주최해서 그렇다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좀 어렵다면 살짝 문법적으로 접근해서 it was 삭제. 이때 강조용법이죠. 그리고 뒤에 나오는 that. 이걸 좀 삭제해 보겠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to 이하라는 opportunity가 pushed. 알겠죠? 뭐 했다? push했다. 즉 누가 뭐 하도록? 투자자들이
이 프로젝트를 빨리 수행되게끔 할 수 있도록 푸시했다는 내용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 내용을 이때 강조용법으로 쓰고 있고 여기 while은 반면의 뜻이 되죠. 그래서 지금까지 도쿄 바스켓볼 어소시에이션에서 이 프로젝트 좀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안 되다가 이번에 바스켓볼 토너먼트를 개최하게 되면서 마침 리빌드 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호스트란 단어가 아까 문제 있었으니까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럼 뒤에 나온 이 토너먼트를 주최한다는 내용이죠. 그럼 promote, 이게 승진, 증진, 촉진시키다 있으니까 요거를 진행하는 거니까 A번으로 보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B번에 attract, 끌어들이다. 뭐 A번보다 약간 떨어진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C번에 sketch, 뭐 그리다 계획하다 이 뜻이지만 가장 맞는 답을 골라야 하기 때문에 정답을 A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정답은 A. 9번에 대한 정답 찾았고요. 이제 바뀌지 않을 거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뒤쪽부터 한번 볼게요. 자, city official들은 that year를 confirm, 확인했다. 바로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완성될 거다 4월에. 그래야 이제 5월에 있을 토너먼트 준비가 되겠죠. 그래서 the venue라는 건 바로 모임 장소란 뜻이니까 여기서는 스테디움 얘기하는 거죠. 현재 공사 중인. 이게 토너먼트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현재 공사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고 4월까지 완공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이 도쿄 베이스볼 스테디움, 바로 이 베뉴 얘기하는 거죠.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랜드마크예요, 도쿄에. 그래서 새로운 오너스, 자, 이 뉴에서 굉장히 답이 잘 나와요. 뭔가 뉴가 나오면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러면 새로운 오너들도 해피하다. 이거를 뭐하게 되어서 아주 큰 규모의 국제 이벤트를 뭐하게 되어서 주최하게 되어서 어디서 새로운 브랜뉴 스테디움에서 이번에 새롭게 레노베이트 됐다. 이러면 내부 수리가 되는 거죠. 내부 수리가 된 이 스테디움은 약 2만 명, 여기서 업투라는 건 최대란 뜻이에요. 그래서 최대 2만 명의 관중을 앉힐 수 있고 그리고 도쿄 메트로 스테이션 옆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이거는 이 공사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레노베이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장소는 예전과 변했을 리가 없겠죠. 어쨌든 장소 언급 한번 해줬어요. 자, 그리고 퍼블릭들이 더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끔 만든다. 이거는 기존의 도쿄 스테디움에 대한 분야 설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레노베이션과 함께 또 하나 also 바로 이 스테디움은 뭘 추가할 거냐면 luxury 무슨 뜻이에요? 굉장히 호화로운 suites 여러 가지 편의 시설들 호화로운 편의 시설을 제공할 건데 어디에 자 bar도 있고 그 어디냐면은 탑 덱이니까 위층 쪽이겠죠. 그리고 레스토랑도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자, city official들은 또한 즉 시 관계자들도 그리고 주민들도 기다릴 수가 없대요. 너무 지금 현재 업돼 있는 거죠. 뭐 때문에 월드 바스켓볼 토너먼트 때문에. 그래서 그게 시작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들이 쇼케이스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 새롭게 태어난 장소를 어디에? 전 세계에라고 기사가 이제 끝맺음이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 도쿄 스테디움에 대해서 변하지 않을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럼 세팅 카패시티 2만 명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레노베이트된 스테디움이 2만 명 이상을 수용할 것이다. 그럼 뭔가 바뀌었으니까 언급이 됐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오너십. 자, 요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뉴 오너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뉴에서 항상 문제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로케이션 역시 바뀌지 않았죠? 왜냐하면 기존에 레노베이트 된 거기 때문에 로케이션은 똑같고요. 네 번째, it's amenity. 자, 편의시설인데 이 편의시설은 add 한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also 뒤에 이런 유의 답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이 true, not true 찾기 문제에 대한 답이 자주 등장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0번 정답은 몇 번이다? C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10번 정답까지 저희 현재 구한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스케줄 읽고 좀 9번하고 10번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았고요. 아티클 다 읽었으니까 11번, 12번 문제를 읽고 스케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1번 문제. 새로운 베뉴에서 첫 번째 게임이 언제 열릴 거냐. 그래서 새로운 베뉴라는 건 첫 번째 지문을 읽어야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계 문제에 좀 냄새가 나죠. 그러면 이 첫 번째 그 게임이 언제 열리냐.
이 도쿄돔에서 열리는 걸 찾아야 하는 거니까 이 도쿄 스테디움이 언급된 장소랑 연결해서 날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 스케줄에서 스펙테이터 즉 관중들은 무엇을 하도록 요청됩니까? 우리 이 문제 아까도 풀었었죠. 그래서 you라는 단어 여러분 신경 써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주어가 무엇을 하도록 요청됩니까? 는 아까도 제가 정리해 드렸듯이 주어 are required to 아니면 뭐 asked to 이런 거 넣으셔도 되고요. would you, could you 이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부탁하는 거라 그랬죠. 아니면 I would appreciate if you 뒤쪽 보셔야 되고 please 명령문 please 없어도 된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must, should 아니면 we urge you to 능동태로 바꿔서 어떻게든지 같은 표현으로 안 쓰려고 한다는 요 내용 너무 자주 나온 내용을 한 번 더 복습해 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어서 본문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토너먼트가 파이널, 즉 월드 베이스볼 토너먼트의 파이널에 대한 스케줄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준결승, 준결승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현재 뭘 찾아야 되냐면 새로운 베뉴에서 첫 번째 게임이 언제 열리냐를 찾아야 하거든요. 그럼 새로운 베뉴가 아까 어디였어요? 도쿄라는 걸 첫 번째 지문에서 알 수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도쿄 내용이 언급된 걸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긴 막 스킨했더니 없어 지금, 그죠? 정확하게 읽을 필요 없죠. 우리 그냥 도쿄 쪽만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도쿄 스테디움 재팬이 나와 있는 날짜를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 게임이 지금 스케줄상으로는 파이널이 되겠네요, 그죠? 결승전을 하고 5월 17일 날에 하는 거니까 11번 문제의 정답은 D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첫 번째 연계 문제가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계 문제는 굉장히 절대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내기 때문에 그닥 어렵지 않다 말씀드렸죠. 이번에도 역시 절대 키워드를 이용해서 연계 문제를 찾으셨고요. 자, 12번 문제 기억나시죠? 관중들이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부탁받고 있는가? 당부받고 있는가? 그러면 이제 파이널까지 나왔던 우리가 답을 찾았던 그 뒤쪽에 노트 부분 이게 나올 확률이 높죠.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상대방한테 뭘 시키는 내용은 글의 하단 쪽에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글 하단 쪽에 주목하세요. 지금 결승전 게임에 대한 티켓들은 이미 다 팔린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티켓을 원하신다면 지금 하세요. Now. 지금 하시고 역시 명령문의 시작이죠. 아까는 티켓 주어였는데 이제는 you, 즉 당신이 뭘 해야 되니까 이런 명령문의 주어가 you로 바뀌고 있는 이 상태. 유로 바뀌고 있는 이 상태부터 좀 집중하셔야 되고요. 지금 하시고 주문하시고 기다리지 마세요. 세마이 파이널이 끝날 때까지, 준결승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 reserved seating 무슨 뜻입니까? 이미 좌석은 다 예약된 상태고 그리고 예약제로 간다 얘기죠. 그리고 no refunds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환불 안 된다. 그래서 좌석은 예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렇다면 뭘 하도록 요청됩니까? 글의 하단 쪽에 명령문 please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니면 이 자리에 simply 또 기억나세요? 좀 아까 했던 거? just 이런 거 넣으시면 되겠죠. 좋아요. 그럼 지금 해라. 지금 주문해라. 이런 뜻이 되니까 첫 번째 A번 온라인으로만 해라. 이건 약간 뭐 내용이 비슷한데 온라인 얘기가 들어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세마이파이널로부터의 위너가 끝난 이후에 티켓은 결정된다. 주문 티켓이 결정된다. 이거 아닌가? 그럼 다시 할게요. 자, 세마이파이널, 즉 준결승으로부터의 위너가 결정된 후에 주문해라.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해석해 보니까. 그럼 이거 아니네. 기다리지 말아라. 뭔가 같은 단어끼리 나열해 놓은 예에 빠지시면 안 돼요. 자, 같은 단어가 자주 등장한다. 오답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미리, 파이널 전에 미리 뭐해라. 티켓을 예약해라.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C. 그리고 도착해라. 파이널 게임에 뭐로? 대중교통으로. 이건 역시 언급되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C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13번 문제. 지금까지 연계 문제가 한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13번이 연계 문제여야 되겠네요. 그러면은 13번 문제 읽고요. 뉴스 업데이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3번 어디서 미스터 번. 자, 미스터 번이라는 이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세 번째 지문에서 이 사람의 이름을 찾아서 너무 고맙게 우리가 문제 풀기 쉽게 해줬죠. 이름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 이 사람이 스포츠 중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짧은 내용이니까 그 답 좀 어렵지 않아요. 우리 아까 여기까지 읽었으니까 이 재팬 앤 브라질 역시 키워드 표시했고요. 이 사람 이 국가들이 세마이파이널 즉 준결승에서 어떤 자리를 놓고 싸운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our guest announcer가 있는데 그 사람이 답 나온다. 마이클 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미 은퇴한 바스켓볼 플레이어입니다. 어디서? 이태리에서 왔대요. 좋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서 중계를 할 것인가?
3시에는 또 다른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여기까지만 읽어도 미스터 바니 어디서 중계를 할지에 대한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러면 1시에 한다고 했고, 그죠? 1시에 한다고 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1시는 도대체 어딜까를 찾아야 하는 거죠. 그런데 1시가 어딜까? 1시에 대한 내용을 찾으러 가야 되니까 문제 띄워놓고 다음 스케줄표로 가볼게요. 쭉 봤더니 여러분 그냥 찾으면 돼. 몇 시? 1시만 찾으면 되는 거죠. 답의 근거가 보기에 이거밖에 제시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아까 지문 속에. 그래서 1시 찾아갔더니 여기 UK, 영국에서 하는 거네요. 그래서 영국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마지막 연계 문제도 절대 키워드를 이용한 아주 쉬운 문제였죠. 그러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고 지문 간의 관계 파악하고 원래 이런 문제 풀 때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다지 여러분 멘붕되지 않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에 연습을 정말 많이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계 문제 2개까지 알아봤고요. 여러분 문제 푸는 순서 싱글부터 3중 지문까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강의 잘 들으셨죠? 김태우 선생님, 김정은 선생님 그리고 제 것도. 오늘은 제가 문제 푸는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약간 민감한 게 세븐 안에서의 순서가 아니라 RC 전체의 순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세븐 뒤쪽으로 가면 배점이 굉장히 높은데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듯 그때쯤 되면 당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자신감도 좀 없어지고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단시간 내에 고득점을 올려볼까 같은 문제를 풀어도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실력과 상관없이 문제 푸는 순서만 좀 달리해도 좀 더 고득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저의 배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김정우 선생님께서는 싫어하실 수 있어요. 저 지금 버벅거리고 있어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일단 5하고 6를 푸세요. 먼저 풉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7 중에서 더블 지문 있죠. 그걸 먼저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계 쪽을 먼저 공략하라는 얘기입니다. 연계 풀고, 그러니까 2중 풀고, 3중 풀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싱글로 오세요. 싱글로 오시고 싱글의 진짜 마지막 문제 있죠. 그거 굉장히 어려워. 그리고 즉 171번부터 175번까지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많이 틀려요. 누구나. 그러면 누구나 다 틀리는 문제를 나도 틀렸다. 그랬을 때는 토익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많이 점수가 내려가진 않거든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많이 틀리는 뒤쪽 연계 문제를 내가 맞췄을 때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자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험도 잘 치르시고요. 전 다음 준비 때 뵙겠습니다.